안녕하세요. 네, 4일차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공배수는 공통된 배수잖아요. 그래서 두 수나 세 수에 대한 공통된 배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두 수의 공통된 배수 이렇게 되는데요. 초등수학에서는 두 수에 대한 공배수를 많이 구하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세 수에 대해서도, 그래서 세 개의 수에 대해서도 공배수를 구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까지 확장해서 하면 좋겠고요. 자, 먼저 수들을 배수를 나열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2의 배수를 2, 4, 6 이렇게 다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3의 배수도 3, 6, 9, 12 이렇게 나열하는데 3, 1은 3, 3, 2, 6, 그 다음에 3, 3은 9, 3, 4, 12 이렇게 곱셈 9구 순서대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수의 배수를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통으로 있는 수가 뭐뭐? 6이 보이고요. 10이 보이고, 18 보이고, 등등등, 점점점. 이렇게 그 다음 수들이 계속 뒤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이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2와 3에 가까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공배수, 그걸 바로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가 L하고 약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L이라고 간단하게 사용해도 좋겠어요. 그래서 뭐 리스트 약자로 사용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만 좀 알고 있으면서 최소 공배수라고 계속 말하기 번거로울 때 L 하고 간단하게 말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와 3의 공배수는 6, 12, 18 이렇게 쭉쭉쭉 나가겠죠. 자, 이 구조를 한번 볼게요. 결국 또 보니까 공배수의 6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럼 최소 공배수가 첫 번째 공배수였잖아요. 그 6의 배수들이 다 뭐예요? 결국은 이 두 수의 공통된 배수, 공배수네요. 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다. 이렇게 또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최소 공배수이므로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성질을 볼게요. 자,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6이었잖아요. 그래서 6의 배수, 6, 12, 18 이렇게 그래서 24 이렇게 쭉 가는 이 6의 배수들이 결국은 뭐였어요? 2와 3의 배수 중에서 또 공배수였죠. 그래서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어떻다? 배수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약수는 개수를 셀 수 있지만 배수는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죠. 왜냐하면 점점 커지는 수에서 계속 공배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약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수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쪽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배수는 큰 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무수히 많겠죠.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과 12 내가 앞으로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해 하잖아요. 그러면 8이랑 내가 12로 할지 아니면 12와 18로 할지 내가 샘플로 하나를 기억해버리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8과 12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가장 선호했던 방법은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과정까지 장기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곱셈9구를 이용해서 작은 수로 이렇게 곱셈의 형태로 정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8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 곱하기 4잖아요. 그런데 4는 또 한 번 쪼개지죠. 그래서 2 해주고 4를 2 곱하기 2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12도 마찬가지죠. 4, 3, 12 이렇게 써지잖아요. 그러면 4는 2 곱하기 2 그리고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야. 이렇게 써놓고 한번 대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있고요. 그 다음엔 2와 2가 있고요. 그 다음엔 3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통인수를 한번 정리해본다. 이렇게 가면
자, 2가 동시에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가 2가 하나는 따로 2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12에는 3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2, 그리고 하나만 가지고 있는 2, 그리고 또 하나만 가지고 있는 3 해서 2 쓰고요. 2 또 새로운 거 2, 3 이걸 다 내려줘서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쓰는 건지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이 원리를 우리 친구들이 통분했을 때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8분의 1과 12분의 1을 통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네, 8과 12 하면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내가 8은 어떤 구조야? 그러면 2가 3번 곱해져 있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12 같은 경우는 2와 그 다음에 3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같은 수로 만들려고 하면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통분을 하겠다. 그러면 자, 2가 이렇게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자, 2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되고 그래서 2도 하나 더 있어야 되고 그 2가 그러니까 이쪽에 만들어져야겠죠? 이쪽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같아지려고 하니까 한쪽엔 또 3이 없잖아요. 이쪽에. 결국은 같아지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2를 추가로 곱하는 거고요. 이쪽은 3을 추가로 곱하니까 이 3번 각각 있고요. 그리고 3이 이렇게 정리돼서 분모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분할 때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고 우리가 3까지 추가해서 결국은 8, 3, 24, 24로 통분하잖아요. 이게 바로 최소 공배수였어요. 결국은 통분할 때 사용했던 수학인 거잖아요. 네, 분모를 같이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수의 구성을 똑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8에는 내가 뭐를 추가했어요? 3을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분자에도 똑같이 3을 더 곱해줘서 추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긴 3 해주고 더하기 해주고 자 12에는 내가 원래 이 수였는데 어떤 걸 추가했어요? 네, 곱하기 2를 추가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추가한 건 곱하기 2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쪽에도 결국 뭐가 돼요? 네, 2라고 썼죠. 그래서 우리가 통분할 때 어떻게 했다? 24분의 3과 2를 더한 5가 됐다. 그래서 8분의 1과 12분의 1을 더했을 때 통분하면 분모 24 됐고 그리고 분자가 5가 됐잖아요. 네, 분모를 똑같은 수로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복습하는 과정이니까요.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최소 공배수를 이때 활용했던 걸 생각하면서 아, 내가 왜 새로운 수 이 2도 곱하고 이 3도 곱해야 됐지? 왜냐하면 구성되는 수를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계산할 때 사용했던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누는 방법 다 기억나죠? 네, 최소 공배수 이렇게 정리도 한번 해볼게요. 공통으로 있는 수를 작은 수부터 찾아보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2부터 2, 6, 12, 2, 9, 18 그럼 6과 9는 또 3 해줄 수 있죠. 3, 3은 9 되고 3이 6 이렇게도 정리되죠. 더 이상 될 게 없어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수들을 여기 있는 수들을 모두 곱하죠.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이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 같은 경우는 이쪽만 곱했는데요. 최소 공배수는 여기까지 모두 곱한다. 2와 3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공통된 어떤 수가 없잖아요. 1 외에는.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다 할 때까지 나누고 딱 끝내면 돼요. 그리고 이쪽 이 모든 수를 다 곱해준 게 최소 공배수다 하고 구별하면 됩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정확하게 구별해 주세요. 5번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12와 30의 최소 공배수. 우리 친구들이 가장 흔하게 해줬던 방법이 이렇게 조금 전에 소개했던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도 연습 또 해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가 3으로 한번 해볼게요. 3, 4, 12 그리고 3, 1은 3 해서 그러니까 10배인 거죠. 이렇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2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는 4, 2, 5, 10. 네.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여기까지. 왜냐하면 2와 5는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어떤 수가 없죠. 그래서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3, 2, 2, 5 해서 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의 수는 60이야 하고 써줄 수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이 방법에도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수를 쪼개서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는 4, 3, 12 이렇게 되니까요. 2와 2 곱한 거 그리고 3 되죠. 네, 4를 2 곱하기 2로 쪼개보면 되니까요. 자, 30 같은 경우도요. 네, 6, 5, 30이죠. 그러면 6은 2, 3은 6 되고요. 그 다음에 5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2, 2, 3, 2, 3, 5 하고 구했다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살짝 맛보기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2, 3이 있다면 2와 3을 좀 단락을 나눠서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30을 쓸 때는요. 2 곱하기 3은 그 아래로 그리고 5는 또 그 아래로 그런데 3과 좀 떨어지게 써줘서요. 단락을 이렇게 살짝 나눠볼게요. 2는 여기다 쓰고요. 3은 이렇게 모아서 쓰고요. 그리고 5는 또 따로 떼어서 써봅니다. 자, 그러면 2와 또 2가 총 2개 있어야 되고요. 3도 필요하고 5도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2는 4, 3, 12 되고요. 12, 5 곱해서 네, 60 이렇게. 그래서 종류별로 둘 다 있는 것도 내려 써주고요. 그리고 하나만 따로 있는 것도 3, 둘 다 있는 것도 그리고 하나 있는 것도 모두 다 종류별로 다 내려줘서 곱한 값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지만 지금 맛보기로 살짝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가장 익숙한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일 텐데요. 이 방법으로도 실수하지 않도록 꼭 연습 여러 번 해주시길 바랄게요. 13번으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둘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 같은 경우는 네, 일단 푸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풀어놓고 나서 답을 선택하는 것만 연습해 볼게요. 자, 우리가 24나 30 보잖아요. 그러면 6으로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바로 6으로 쓴다면 6, 4, 24, 6, 5, 30 해서 더 이상 4와 5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라면 이게 최대 공약수 그리고 이 세 수를 곱한 게 최소 공배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바로 6이 안 나오고 2부터 순서대로 2나 3부터도 할 수 있겠죠. 자, 2부터 한다면 12 그리고 여기는 1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3이 한 번 더 되잖아요. 3, 4, 12, 3, 5, 15 이렇게 해도 결국은 네. 최대 공약수 6 나오고요. 그 다음 이쪽에 4, 5 되기 때문에 6과 4와 5를 곱한 게 또 최소 공배수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6으로 쓰냐, 그 다음에 2와 3으로 이렇게 쪼개서 두 번 하냐, 그 차이는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6으로 쓸 때에도 그 6은 2와 3으로 쪼개져. 이 정도는 꼭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최대 공약수는 뭐다? 6이다.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몇이다? 6과 4와 5를 곱한 120이다 하고 쓸 수 있겠네요. 문제 수준 높이기를 통해서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4번으로 연습할게요. 12와 20의 최소 공배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12는 정리 한번 해볼게요. 2, 그리고 3. 자, 20은 이끼리 모아서 쓰고요. 또 다른 수는 조금 단락을 따로 해서 써주기로 했죠. 자, 2 곱하기 2는 2와 같이 줄을 맞춰주고요. 5는 조금 단락을 따로 나눠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락 나누는 게 어려우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벽을 하나씩 만들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2를 쓰는 동네야. 여기는 3을 쓰는 그런 동네야. 그래서 여기는 5가 모여 사는 동네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볼게요. 그러면 자,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쓴다? 2 하나만 있는 것도 내려 쓴다. 이렇게 5도 하나만 있지만 내려 쓴다. 이렇게 해서 네, 4와 또 3 그리고 5 해서 여기서도 60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12와 20의 최소 공배수는 몇이다? 네, 정확하게 60이 나오더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풀 수 있겠죠. 자, 27과 36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수인데요. 여기 보니까 9와 곱해진 수잖아요. 그래서 3, 9, 27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3을 채워줘야겠구나 하겠습니다. 그럼 3과 어떤 수를 곱해서 36이 되지? 했더니 3, 1은 3,
3이 6 하고 써지게 되겠죠. 네, 그 다음 힌트는 이 수와 4를 곱했을 때 어떻게 12가 나와? 그러면 3, 4, 10이니까 여기가 3이겠구나 하겠죠. 그러면 9가 나오는 것도 3, 3은 9 하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는 순서대로 3, 3, 그리고 10이 써지고요. 그리고 또 여기 3이 써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3, 총 3번 곱하고 그 다음에 4까지 모두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3, 3은 9, 3, 9, 27, 27과 4를 곱한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몇이다? 108이 되겠다 하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16일 때 두 수의 공배수 중에서 최소 공배수와 공배수의 관계는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16이잖아요. 그래서 두 수의 공배수라는 건 16의 배수죠. 그래서 16과 16 곱하기 2 그리고 16 곱하기 3 이렇게 16의 배수 관계가 바로 공배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6 곱하기 3 같은 경우는 어떤 수죠? 네, 48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16 곱하기 4 본다면 이거는 4 곱하기 4 곱하기 4죠. 4가 3번 곱해져 있는 수여서 64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16 곱하기 5는 6, 5, 30에 5, 1은 5 돼서 결국 어떤 수? 80이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16의 배수만 잘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80에서 16 더해진 수가 16 곱하기 6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80 구하는 순간 그 다음 6을 곱한 수는 96이겠네 하고 바로 찾아지겠죠. 네, 그리고 96과 100은 4밖에 차이가 안 나는 수니까 따다단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큰 두 자릿수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96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간단하게 16 곱하기 1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16 곱하기 2, 16 곱하기 3, 16 곱하기 4 해서 16의 배수꼴을 잘 정리만 하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10번 보겠습니다.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8이고 최소 공배수는 160입니다. 한 수가 40일 때 다른 한 수는 무엇일까요? 했잖아요. 그럼 40과 또 어떤 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싶어요. 중요한 힌트는 뭐죠? 네, 최대 공약수죠. 왜냐하면 최대 공약수 8이 어디에 오니까요? 네, 바로 이 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면 8, 5, 40인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최소 공배수 같은 경우는 어디를 다 곱한 수예요? 8, 5, 그리고 여기까지 곱한 수가 결국 몇이니까 160인 거죠. 그럼 8과 5를 곱한 게 8, 5, 40이죠. 그럼 40에 몇을 곱한 거예요? 네. 4를 곱한 거죠. 그래서 8, 4, 32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중학교 가면 어떤 특별한 공식을 추가로 좀 배우게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초등 과정을 정리하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수의 구조와 이 표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익숙하기만 하다면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그리고 한 수가 40인 걸 이용해서 다른 한 수가 30인 거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초등수학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이런 키포인트들 잘 잡아서 이 표가 익숙해지게 내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더 집중해서 여러 번 연습하면 됩니다. 네, 우리는 다음 과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